안녕하세요. 오늘은 F분포와 F검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F분포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평균 제곱의 기대값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. 앞으로 4회차에서 5회차에 걸쳐서 평균 제곱의 기대값 시리즈를 올리려고 하는데 이번 차시가 바로 첫 번째가 되는 셈이죠. 우선 F분포를 설명드리고 뒤이어서 원웨이 아노바, 평균 제곱의 기대값에 대한 이론, 그 다음에 투웨이 아노바, 마지막으로 평균 제곱의 기대값을 간단하게 구하는 법칙 등으로 이 시리즈를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. F분포는 미국의 통계학자 스네데커에서 개발이 되었는데 이분은 천재적인 통계학자 로널드 피셔 경을 매우 좋아했다고 합니다. 영국에 있는 피셔를 직접 미국으로 초대해서 만남을 갖기도 했고 자신이 만든 이 분포를 피셔 이름을 길어서 F분포라고 불렀다고 하죠. 여기 어떤 두 모집단이 있습니다. 각 모집단에서 일정 크기의 표본을 뽑고 그 표본의 분산을 구하는데 이를 각각 S1 제곱하고 S2 제곱이라고 하죠. Y1 제곱과 Y2 제곱이 각각 자유도 nu1과 nu2인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른다고 합시다. 카이 제곱 분포에 대한 내용은 제 영상 중에 카이 제곱 분포편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사실 여기서는 카이 제곱 분포에 대해서 몰라도 상관없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F 통계량은 y1 제곱을 해당 자유도로 나누고 y2 제곱도 그것의 자유도로 나눈 형태인데 여기서 y1, n1-1과 n1-1 그리고 n2-1과 n2-1이 공통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약분되고 남은 형태는 이렇게 됩니다. F분포는 일반적으로 두 집단의 분산의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할 때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귀무가설은 시그마 1 제곱과 시그마 2 제곱이 같다는 것이죠. 차이가 없다는 게 귀무가설이 되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F 검정 통계량에서 y1 제곱, y2 제곱이 같다는 가정이 성립이 된다면 이 두 부분이 공통으로 사라지게 되고요. 결국은 분자 부분에는 S1 제곱, 분모에는 S2 제곱만 남게 되는 것이죠. 결국 각각 집단에서 뽑은 표본 분산의 비를 F 검정 통계량이라 부르게 되는 것이고 이는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형태의 분포를 따르게 되는데요. F분포의 모양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두 개의 모집단이 있습니다. 모두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그런 표준 정규 분포입니다. 둘 다 모양이 똑같은 것이죠. 왼쪽 모집단에서 10개의 표본을 뽑고 오른쪽 모집단에서도 10개의 표본을 뽑았습니다. 그리고 각각의 표본 분산을 구해서 분산 비를 구하면 이게 바로 F 통계량이 되는 것이죠. 이때는 분자와 분모의 분산에 대한 자유도가 둘 다 10개씩 뽑았으니까 자유도 9로 동일합니다. 분자와 분모 모두 분산값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 음수가 될 수 없죠. 양수분의 양수니까요. 그래서 F값은 항상 0보다는 클 겁니다. 그런데 만약 왼쪽 집단에서 뽑은 10개의 데이터가 매우 많이 흩어져 있고요. 반면에 오른쪽 집단에서 뽑은 데이터들은 이렇게 많이 몰려 있다면 그렇다면은 이때는 표본 분산력이 되게 작겠죠. 이런 경우에 F 통계량은 매우 큰 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. 왜냐하면 분자는 매우 크고 분모는 매우 작으니까요. 결국 F분포의 모양은 0보다는 크고 오른쪽으로는 아주 작은 확률이긴 하지만 큰 값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. 그러다 보니 분포의 모양이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그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. 모집단의 분산이 같은 것에서 각각 표본을 뽑은 것이기 때문에 얼핏 생각해 보면은 분포의 피크 부분에서 1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. 이 1을 중심으로 좌측과 우측에 동일하게 50% 확률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분포의 피크보다는 오른쪽에서 F값이 1인 값이 나타나게 됩니다. 물론 각 모집단에서 무한대의 데이터를 뽑는다면 F분포의 모양이 좌우 대칭인 정규분포와 유사해지기 때문에 F는 1에서 피크 값이 나타나게 되겠죠. 그런데 이렇게 무한대로 표본을 뽑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F분포는 0 이상으로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그런 모양이 나타나게 됩니다.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F분포는 0 이상으로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모양인데요. 그 중에서 누적 확률이 95%인 위치가 어딘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F분포의 모양은 분자와 분모의 자유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경우는 각각의 자유도가 9인 그런 F분포에서 누적 확률이 95%인 F값을 찾는 겁니다. F분포에서 찾아보면은 95% 누적 확률의 F값은 3.1789가 나오는데 이것의 의미는
각각의 집단에서 표본 10개씩을 뽑아서 분산비 F값을 구할 때 만약 두 집단의 분산의 차이가 없다면 F값이 3.1789를 넘기는 어렵다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만약 내가 구한 F값이 4 정도 나왔다면 3.1789를 넘잖아요. 그러니까 두 집단의 분산이 같다면 이렇게 큰 F값은 나오기 어렵다라는 뜻이 되겠죠. 그러니까 두 집단의 분산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결정 지을 것이고, 만약 F값이 2 정도 나온다면 이거는 뭐 두 집단의 분산은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. F 분포표는 누적 확률별로 모두 하나씩의 표를 가지게 되는데, 만약에 1%씩만 구분한다 할지라도 100장의 F 분포표가 필요하겠죠. 이게 너무 많으니까 이 중에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몇 개 표만 이용하게 되는데요. 본 예제에서는 누적 확률 95% 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. 분자와 분모 모두 자유도가 9잖아요. 10개씩 뽑았으니까. 그리고 누적 확률 95%가 되는 F 값은 여기서 여기 df1이 분자 자유도이고요. df2는 분모 자유도거든요. 아까 말한 것처럼 분자와 분모 모두 자유도가 9잖아요. 그래서 9와 9를 겹쳐보면은 여기 3.1789라는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.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만약에 F값이 3.1789를 넘는다면 이거는 1번 집단과 2번 집단의 분산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. 이 경우는 뭐 3.1789를 만약 넘는 값이 나온다면은 그때는 1번 집단의 분산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여기 보이는 F 분포표는 자주 사용하는 몇 개의 누적 확률을 이용해서 F 분포표를 한 장으로 정리한 겁니다. 보통은 누적 확률 90%, 95%, 97.5%, 99% 이렇게 4개가 나타나는데 여기는 3개만 있는 겁니다. 조금 전에 우리가 구했던 자유도 7과 9에서 누적 확률 95%에 대한 F값을 찾아보겠습니다. 자, 분자 자유도는 7이고요. 분모 자유도는 9일 때 여기 3개가 누적 확률인데요. 우리는 누적 확률 95%에 대한 F값을 찾아보면은 3.29 정도라는 것을 찾게 됩니다. 그리고 이 값을 이용하는 방법은 앞에서 이미 설명드렸습니다. 이상으로 F 분포와 F 검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